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 바로 대동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대동전자의 경우에는 금요일장 22.61%까지 상승 후 종가 5.5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과연 이 종목 다시 한번 재반등이 가능할지 여부와, 그리고 주가가 상승 후에 이런 식으로 정신없이 등락폭을 보이는 건 최근에 대동전자 무상증자 관련해서 좀 뜬 소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최근 상승이 나오는 게 무상증자 실행 가능성에 대한 무게감을 싣고 있어서 그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이렇게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창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에 신비한 주식사전 응원 댓글이나 아니면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응원과 후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나 아니면 내가 매수하려고 좀 지켜본 종목인데 이 종목 어느 시점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부터 대동전자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내용들이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 기대감의 상승 요인이 뭐다? 바로 무상증자 이슈로 인한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들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그냥 주식수만 발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본의 변동 없이? 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큰 개념으로 본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본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자본금이 아니고 자본이죠. 자본에 대한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좀 개념이 안 쓰실 수 있는데 그냥 종목만 늘리면 되는 거냐?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를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자본잉여금이 있어야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자본은 이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한 금액이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항상 무상증자하면 설명드리는데, 자본금과 잉여금을 합해 200억이라고 한다면 자본금 100억과 잉여금 100억이라고 했을 때, 잉여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잉여금은 비상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이체할 수도 있고 잉여금을 자본금으로도 이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자본금은 100억이고 잉여금이 100억일 때 지금 50억이라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이체하게 되면 자본금은 150억이 되고 잉여금은 5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금과 잉여금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50억 비율만큼의 이 자본이 늘어났으니까 무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공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자본금이 얼마죠? 52억이에요. 그리고 자본 잉여금이 51억입니다. 제가 무상증자를 하려면 이 자본 잉여금이 많을 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려면 이 자본 잉여금 자체가 자본금의 2배 이상을 초과해야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이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1대 0.5주 이하로 해야 돼서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뜬 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내용을 정리하는 게, 지금 이 무상증자에 대한 개념만 알면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 터무니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대부분의 무상증자를 하는 애들은 잉여금이 자본금을 초과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1대5, 1대2, 1대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무상증자 얘기는 뜬 소문이라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1대 0.5주 이하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2대1 비율, 두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주는 식,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할 텐데요.
자, 차트로 넘어와서 우리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재료적인 측면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차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차트가 먼저 만들어질 때에는 하락 후에 일정 구간 조정 후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때쯤에 재료가 노출되는 거라, 재료는 말 그대로 지속성을 보는 거라서 이 지속성이 재료가 노출된 후에는 이 오르는 폭에서 등락률이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로 다시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다가 기업 분석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진짜 이게 기업 분석 중요해요. 재료도 중요하고 차트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기업 분석으로 설명을 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기업 분석이 절대적인 거라면 왜 종목이 고평가 종목과 저평가 종목이 생기는 걸까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라면은 고평가 저평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말이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료적인 부분이 절대적인 거라면 왜 이 재료대로 주가가 등락을 일으키면서 가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 두 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차트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증권시장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 그거는 다 헛소리야. 가장 중요한 건 기본적 분석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트렌드를 못 읽고 있는데 대학에서도 이 투자행동 심리학이라는 걸 가르쳐요. 투자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와 공급은 어떤 게 반영이 된다? 바로 심리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 진짜 말 그대로 기본적 분석만 치중을 해서 한다면 기업의 주가가 고평가되는 내용이나 저평가되는 내용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건 이 주가의 현재 가격을 보고 내가 이 가격에 맞게 사야 될지와 이 주가의 움직임을 가지고 심리가 반영이 돼서 투기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말 그대로 가치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냐 반영이 되는 거라, 결국에는 심리예요. 심리로 묻어나는 거라, 가장 완벽한 건 기업의 기본적 분석과 차트가 대입이 되되 차트가 70%의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을 하고 있어서 7대 3 정도는 봐주면 좋다. 여기에 이 3에는 기본적 분석이 아닌 재료, 이 재료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게 낫고, 나는 기본적 분석이 모른다, 재료 해석도 모른다 그러면 차트라도 제대로 본다면 70%의 심리적인 반응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약간의 프로파일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예전에 보면은 미제 사건 해결할 때 그냥 기본적인 수사 방식으로 하다가 미제 사건이 엄청나게 넘쳐났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서 좀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로파일링은 수사기법에 도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갈수록 이 프로파일링이 검증이 되고 심리적으로 풀어내면서 미제 사건들을 많이 해결했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이 프로파일링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프로파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주기 설정.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프로파일링의 기본적인 분석은 첫 번째, 이 범행 장소를 통해서 이 살해 동기와 범행 방식 그리고 앞으로의 행동 반경들을 예측해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주기 설정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주기는 3가지 이상을 봐줘야 되고, 게다가 이 3가지에서는 순서가 1, 2, 3으로 진행되는데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근데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볼 것이냐, 나의 포지션이 어떤 측면에서 대응을 할 건지에 따라서 이 보는 기법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 설정을 보기 전에 시가총액과 이 유통금액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왜? 얘가 연쇄살인범인지 아니면 진짜 자범이라서, 뭐 자범이라면 도둑이나 뭐 소매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 반경이 진짜 짧게 등락폭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종목인지 파악을 해야 내가 짧게 가져갔지 이런 걸 저는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 자체가 1101억입니다. 지금 고정되고 있는 물량이 대주주와 자사주 지분 포함하면 82.52%가 고정 물량이에요. 그럼 이 종목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액은 159억입니다. 그럼 500억 이하의 종목의 경우에는 이슈만 만들어내면 하루에 등락폭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등락폭을 이루면서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주기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도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주기를 봐야 된다고 했죠. 이 첫 번째 주기가 바로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 항상 이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 급락하는 이유를 뭘로 찾아요? 재료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재료가 아닌 차트에서 명분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바로 이 거래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거래량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작은 금액으로 말 그대로 매도 물량이 없어서 개인들이 조금만 돈을 쓰더라도 주가가 10% 20%까지 급등하는 종목은 결국 뭐다? 개인이 다시 한번 매도를 하면 주가가 급락으로 빠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개인이 쓸 수 있는 금액은 한정적이지만 세력이 쓸 수 있는 금액은 크기 때문에 이 세력이 들어오고 나간 거의 흔적이라서 세력이 들어왔다는 건 내가 매수해야 될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본다면 이건 그닥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 바닥권, 이렇게 바닥권이 다졌잖아요. 게다가 주가가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으면 뭐다? 개인들의 물량이 여기 점점 떨어질수록 손절 물량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작아요. 원래 바닥권에서 횡보가 다진 후에 본격적인 상승 릴레이가 펼쳐질 때에는 거래량 자체가 완전 바닥에서 크게 터진 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고점에 다다를 부근에서는 추가로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는 이 구간에서 뭐다? 손실 중인 물량보다 수익 중인 물량이 큰 파이를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위로 올라가려면 이 손실 물량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장대 양봉이 떠야 추가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는 거래량 자체가 바닥권에서 작게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래량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건 비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주가를 털어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이유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종목은 단타 형식의 종목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았었고 게다가 두 번째 주기는 뭐다? 바로 추세를 통해서 내가 주가가 오르고 있는 시점이라면 돌파 매매를 할 건지 눌림 매매를 할 건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이라는 건 우리 프로파일링으로 첫 번째가 사례 동기예요. 사례 동기와 그리고 범행 시각을 봤다면 지금 두 번째는 이 사례 반경, 사례나 범행 반경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범행이 활동하고 있는 범행 반경을 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왜 여기로 타겟을 했을까? 해석 및 타점을 잡아내서 말 그대로 잠복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내가 나타나면 잡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봉으로 첫 번째 봉을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주기를. 그러면 30분 봉을 제가 본다면 추세상 올라왔을 때 주가가 거래되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게다가 여기서 고점에서 거래량 크게 터지고 밑으로 쭉 빠지고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 십자형 캔들, 십자형, 비석형, 잠자리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뭐다? 매수세가 여기선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상증자 얘기로 뜬서문으로 들어왔으면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네. 관심 갖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유혹을 할 때,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유혹할 때 어떻게 하느냐? 생얼로 나가지 않잖아요. 뭘 한다? 화장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뜬소문 퍼뜨리고 보여주는 거야. 나 예뻐. 이런 식으로 나 지금 이 내용이 진짜 팩트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야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자체로는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있을 때는 아직 완전한 바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관망하시고 그럼 정확한 이제 타점 및 해석을 들어가야 되죠. 우리 잠못 공부해야 되잖아. 자, 그럼 세력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봐야겠죠. 여기다가 개인들 가둬놓고 이 갭을 쓴다는 거는 세력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갭을 10% 이상 띄우는데 관심이 없는 종목이야.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세력이 얼마 쓰는 줄 아세요? 시가총액에 따라 다른데 이 종목은 10억만 써도 금방 올라. 10% 이상 올라. 그러면 시세 체결되는 금액은 1에서 2억 체결될걸요? 1에서 2억 체결될 텐데 그럼 10% 이상 올라갔을 때 개미들이 이 종목 단타 치려고 몰라와. 그때 주가 호가상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한다면 막 올려요. 그때 겁을 주면서 털어냅니다. 봐봐, 거래량 줄어들죠. 제가 뭐랬죠?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거래량이 빵빵빵빵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대기 매물, 지금 주가를 한 번 더 슈팅시키기 위한 악성 대기 매물 작업으로 보이는데 이런 작업. 근데 문제는 뭐다? 원래대로라면 이런 악성 대기 매물 작업이 맞아요. 근데 이 종목 유통 물량 얼마? 100억 규모다. 그럼 이거는 조막손 세력이 단타를 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물량은 다 털어냈다는 겁니다. 보세요. 물량 털어내면서 올리고 물량 털어내면서 올리고를 하고 있어요. 물량 자체는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추가 진입을 한다면, 제가 세력의 입장에서 추가 진입을 한다면 이런 식의 현재 7,700원에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처분하고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솟구치는 상태에서 주가를 개인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매수하게 하려면 떨어지는 물량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7,700원에서 물량을 처분하고 올리고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섣부르게 대응을 하지 마시고 주가가 7,700원을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이 7,700원 위에 주가가 이 9,720원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추가 반등이 가능하고요. 만약 9,720원 이 안전장치를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7,700원 이하까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